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홈 인홈입니다. 이 책은 2022년 11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피카, 저자는 태수님입니다. 이 책은 2020년 출간 이후 2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돌풍을 일으켰던 1cm 다이빙의 저자 태수님의 두 번째 에세이입니다. 전작이 행복을 찾기 위해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담았다면 이 책은 마음이 진정으로 쉴 곳, 내 마음속 집을 짓는 방법을 담백하고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험난한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 집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줄 뿐입니다. 나쁜 감정이 나를 휘두를 수 없도록, 불안과 걱정으로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도록 마음속에 작은 집을 세우고 단단한 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로 인해 불안정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따뜻한 힐링 에세이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빽빽한 문장과도 같은 나날의 연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힐링이 필요한 분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마음에도 쉴 곳이 필요한 당신을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짓는 것의 반은 부수는 거야. 무언가를 개선하기 위해선 때때로 남김없이 부숴야 한다. 우리가 처음 해야 할 일도 같다. 관계, 일상, 주관, 자존심. 내 마음의 짐을 과감히 비우고 부숴보자. 마음에도 기둥이 필요해. 세상에는 오히려 너무 중요해서 미루게 되는 일들이 많다. 이제부터 하게 될 일들도 그렇다. 공난이었던 나라는 사람을 채우는 것. 이번엔 미루지 말고 채워 나가보자. 인생은 결국 벽돌 쌓기. 대단해 보이는 집도 결국은 작은 벽돌들로 완성된다. 마음의 집이라고 다를까? 인생을 완성하는 건 역시 일상이다. 일상을 바꾸는 습관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보자. 표지판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당신의 기분을 잡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 방법은 당신이 어렵게 떠올린 아이디어를 묵사발 낼 수 있으며 오랜만에 생긴 도전의식도 한순간의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 딱 한마디면 된다.
그거 안 될걸? 첫 원고 1cm 다이빙을 쓰고 출판사 지인분들을 찾아갔을 때 항상 듣던 말이었다. 출판사 분들뿐만이 아니었다. 오래된 친구도, 학교 선배도, 가족도, 동료도 실은 다 비슷했다. 안 될 것 같은데. 걱정하는 마음에 건넨 그 말은 매번 내 자신감을 많이도 앗아갔다. 누군가는 목표를 물어보기도 했다. 목표요? 책을 내는 거 자체가 목표죠.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었나 보다. 그분은 한숨을 쉬며 다시 물었다. 아니, 몇 부 정도 팔고 싶은지 대략적인 목표라도 있을 거 아니야. 진짜 없는데. 끈질긴 압박 끝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답을 꺼냈다. 올해 안에 2만 부를 팔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럼 대출 이자는 갚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잠깐의 침묵. 그분은 구겨진 표정으로 다시 답했다. 안 될 것 같은데. 진절머리가 난 순간이었다. 그 뒤로는 아무에게도 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 이상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아서. 그렇게 2달이 지나 결국 책은 출간되었고 그의 1cm 다이빙은 20만 부가 팔렸다. 한 해 뒤 다시 만난 출판사 지인분은 물었다. 그거 어떻게 했어? 물론 조언해준 모든 분들이 정말로 나의 실패를 바랬을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그건 그분들 나름의 애정 표현이었을 거다. 진짜 문제는 그런 말 한마디에 무너진 나의 빈약한 자신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벌써 3년 전의 추억이 된 지금 다시 생각해본다. 그때 나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예쁜 위로는 아니었을 거다. 들어도 믿었을 것 같지도 않고 아마 문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여기서 고쳐야 할 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건지, 단순히 길이 없으니 멈추라는 결론이 아니라 직진보다는 우회전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필요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고 싶었을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살다 보면 때때로 표지판이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할 때가 있다. 나조차도 왜 이 길을 가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말이다. 누군가는 대입에서, 또 누군가는 취업에서, 다른 누군가는 연인 간의 관계에서 그런 순간들을 만날 거다. 아마 그때마다 우린 이러한 경고를 무수히 많이 만날 테지. 형씨, 거기로 가면 안 돼. 가족들에게서, 친구들에게서, 그리고 스스로에게서. 하지만 알다시피 삶이란 얄궂어서 안 될 걸 알면서도 우직하게 등을 떠미는 거대한 마음을 만날 때도 있는 법이다. 마치 3년 전에 내가 그랬던 말이다.
만약 내가 다시 한번 그런 순간을 목도하게 된다면 나는 다른 조언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아닐 것 같다. 나 역시 그때의 지인들처럼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게 될 것 같다.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 말의 결론이 멋멋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무너진 표정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뒤에 덧붙이고 싶다. 근데 이 부분을 고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게 멈출 수 없는 마음에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일 테니까. 한때 히어로였던 직장인 A의 이야기. 성실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걸리는 병이 있다. 바로 나 아니면 안 돼 병. 이 병의 특징은 크게 보아 세 가지다. 1. 유독 성실한 사람들이 자주 걸린다. 2. 높은 중독성으로 한 번 걸리면 치유되기가 어렵다. 3. 걸린 사람은 스스로가 걸렸는지를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거다.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의 부탁으로 이름을 거론할 순 없고 그냥 아는 사람의 이야기라고만 하겠다. 그는 3년 전 나 아니면 안 돼 병을 심각하게 앓아 현재까지도 그 병세를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삶은 병을 앓기 이전과 이후로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한다. 이건 분명 그냥 아는 사람의 이야기다. 직장인 A는 태생적으로 성실한 사내였다. 주변의 평가가 그랬다. 하지만 그의 삶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었다. A의 성실함의 원동력은 인정 욕구였다는 걸. A는 인정받는 것이 좋았다. 무엇보다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좋았다. 그가 생각하기에 능력이란 평범한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것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퇴근 시간은 언제나 마지막이었다. 물론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당연하게도 상사들은 그가 이뻤다. 요즘 애들 같지가 않네. 그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었다. A의 경력과 능력은 자연스럽게 쌓여갔다. 그리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일을 부과받았다. 그 안에 게으른 상사와 못된 후배의 일이 섞여 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 과정에서 A의 삶의 많은 부분이 파탄났다는 사실까지도. A는 차츰 버거움을 느꼈다. 게으른 상사와 못된 후배가 나설 차례였다.
역시 A씨는 다르네. A 선배는 천재 같아요. A씨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A의 마음을 다잡는 건 쉬운 일이었다. 그저 인정해주면 되었다.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누구라도 슈퍼파워를 내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직장인 A는 자신이 직장 내 슈퍼히어로 같았다. 후배들은 존경했고 선배들은 칭찬했다. 그런데 그거 아는가? 슈퍼히어로 영화에서는 히어로의 일상이 나오지 않는다. 히어로는 언제나 빌런을 물리치기 위해 준비하고 맞서 싸우며 무너진 도시와 사람들을 지킨다. 멋지지만 어딘가 깨림직한 플롯이다. A에겐 일상이 없었다.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제외하고 나로서 보내는 시간이 일상이라면 A는 그 시간의 유물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 만큼 지쳐 있었다. 이 사실을 A가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A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다만 악당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히어로처럼 A도 점차 일하지 않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A는 자신을 직장인 이외에 무엇으로 불러야 할지 잊어버렸다. 직장 내 슈퍼히어로.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었지만 문제가 있는 삶이기도 했다. A는 더 이상 일하지 않으면 할 게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물량에는 장사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A는 쉬운 일 하나조차 제대로 해치우지 못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일이 너무 많았다. 그 상황을 보고만 있을 상사와 후배가 아니었다. 선배만 믿고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아니, A씨가 할 수 있다며. 이럴 거면 처음부터 하겠다는 말을 말지. 이게 뭐야. 모든 영화가 그렇듯 히어로가 찬양받는 순간은 악당을 물리칠 때다. 더 이상 악당을 물리치지 못하는 히어로는 저 혼자 설치다 일만 그르치는 존재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슬프게도 그건 A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평범한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누구보다 실망한 것은 A 자신이었다. A는 회사를 나왔다. 영화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히어로의 씁쓸한 단면이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 열심히 해봤자 남는 것 하나도 없다. 나만 생각하면서 살기도 벅찬 세상이다. 뭐 그런 것일까? 아니다. A는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 직장인 A로서의 삶이 벌써 3년이나 지난 지금 A는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이다. A는 맡은 일을 잘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완수하지 못한 일은 본인의 시간을 더 투자해 완수해낸다. 지금도 여전히 말이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는 모든 일을 도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뿐.
지금의 A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물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도 찾아오지만 마음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A는 이제 안다. A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도 된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적어주길 부탁했다. 살다 보니까 모든 일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슬프게도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더라. 주어진 모든 일을 잘하려다 스스로의 인생까지 바치는 수많은 직장인 A들에게 그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말이에요. 깊어가는 가을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